부산에서도 홍역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괜찮지 않았나 싶었는데 홍역 확진자가 결국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홍역 집단 발생이 일어난 뒤에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퍼졌었는데요. 지난달 경남에 이어 어제 부산에서도 홍역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부산 모 대학에서 유학 중인 20대 초반의 베트남 여학생인데요. 지난 1월 말부터 16일까지 베트남에서 홍역에 감염될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달 27일 날 귀국을 했고 확진이 어제 났다는데 그러면 보름 되는 기간 동안에 그 감염 사실을 본인이 몰랐다는 이야기네요. 예, 이 잠복 기간이 3주거든요. 홍역은 이제 열이 나고 이제 얼굴이 붉어지면서 발진과 기침이 나는데 이 유학생의 경우 보름이 경과한 어제쯤 이제 발진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오전 10시에 가까운 병원을 찾았고 의료진이 홍역을 의심해 이 환자를 격리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오후 4시쯤 부산 의료원 음압병동에 격리 조치됐습니다. 홍역 확진을 받고 또 그리고 음압병동으로 격리될 때까지 반나절 안 걸렸습니다. 이번에 좀 부산시가 좀 빨랐던 걸로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홍역은 감수성이 높은 전염병으로 2군 법정 전염병으로 분류돼 철저히 관리 중인데요. 환자의 분비물이 점막에 닿는 것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감염력이 크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 유학생은 대학 기숙사에서 350여 명의 학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대비해서 학생들에게도 홍역 예방접종을 실시했고 3주간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처음 찾았던 관할 준종합병원의 환자들도 주시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유학생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내원했기 때문에 감염의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합니다. 부산의 다른 환자한테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염 기간 동안에 격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자 상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항생제 치료라든지 별다른 치료는 하지 않고 있고요. 격리 기간만 끝나면 퇴원시킬 예정입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필리핀에서는 올해 들어서 한 2달 만에 홍역 환자가 한 16,300여 명이 발생을 했고 그중에 사망자가 261명이라고 지금 외신에서 기사가 떴던 걸 봤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위험한 질병인데 우리나라는 홍역 퇴치국으로 이미 입증이 된 나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전국에 홍역 환자가 이렇게 76명입니까? 이건 많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게 65년 이전 출생하신 분들은 이미 홍역을 알았기 때문에免疫力이 생겼고요. 그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은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그 홍역 발생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게다가 2001년 이후 출생하신 분들은 2차 접종까지 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더욱더 낮은데요. 부산에서는 2016년, 2017년경에 각 한 차례씩 홍역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만 그 원인은 모두 해외 유입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올해 대구에서 시작된 홍역도 그 해외 유입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국내 사람들 간에 이미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내국인들 간에는 전염이 된다는 할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100% 보장을 할 수는 없으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수 있겠습니다.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또 일부 유럽 지역은 이거 홍역 예방 주사를 잘 안 맞는 모양입니다. 이 해외로 들어오는 홍역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교수님? 네, 홍역은 이제 바이러스로 감염이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만 깨끗이 씻어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의 당부 한번 들어보시죠. 홍역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고 총 2차례에 걸쳐서 접종하셔야 합니다. 홍역 유행이 예상되는 국가로 여행 가실 때에는 한 차례라도 맞고 가시길 권유드립니다. 전형적인 홍역은 콧물, 기침, 열 등 감기 증상이 3, 4일 정도 지속되다가 특징적인 좁쌀 모양의 발진이 전신에 올라오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미세먼지에 홍역에 올해 봄은 특히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출하실 때 마스크 그리고 손 씻기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수초나 농작물을 닥치는 대로 갉아먹어 생태계를 파괴하는 괴물지 뉴트리아입니다. 1년에 30-40마리 정도 새끼를 낳는 왕성한 번식력으로 최근 1-2년 사이 눈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저 덩치 큰 걸 어떻게 쥐라고 부르겠습니까? 저 괴물쥐라는 표현도 있던데 이게 이빨도 그렇고 굉장히 또 사납고 이게 무섭더라고요. 네. 이 뉴트리아 이거는 이제 원래 남미에서 서식하던 종인데요. 네. 이 모피로 쓰기 위해 80년대 수입이 됐습니다. 네. 무게가 이제 15kg까지 나가서 정말 크고요. 거의 뭐 웬만한 강아지만 합니다. 네, 15kg면 큽니다. 예, 중형견 몸무게인데요. 네. 초식 동물이라 네. 자연 파괴도 어마어마하고요. 또 한 해 30마리씩 번식을 해서 생태계 파괴도 큽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09년에 네. 환경부는 뉴트리아를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했습니다. 이게 워낙 뉴트리아가 조심성이 많아서 이거 잡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최근 들어서 이거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뉴트리아가 연간 6천에서 7천 마리씩 잡혔는데요. 네. 지난해에는 1,900여 마리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62% 정도니까 상당히 많이 준 셈입니다. 안 잡아서 안 잡힌 게 아니네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지난 2014년부터 지자체와 낙동강 유역환경청이 뉴트리아 퇴치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줄어든 1,900여 개의 개체 가운데 70% 정도가 이 퇴치 전담반에 의해서 포획이 됐고요. 나머지 30%는 광역 수매제. 이제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뉴트리아를 포획해 오면 한 마리당 2만 원에 매입해 주는 방식으로 이 개체 수를 줄여왔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잡는 비율이 한 30%, 10마리 중에 3마리를 주민들이 잡는다고 하면 이게 개체 수 감소에도 꽤 효과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 수매제 같은 경우에 마리당 2만 원씩 주는 이제 보상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뱃속에 새끼가 있을 경우에 이 배를 갈라가지고 새끼를 수매에 참여하면은 마리수가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사체가 훼손되거나 그런 거는 보상금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임신 중인 뉴트리아 같은 경우는 뱃속에 새끼가 3마리 있으면 그 새끼를 꺼내갖고 4마리 그 보상금을 받아간다는 이야기네요. 참 꼼수도 저런 꼼수가 있었네요. 한때 뉴트리아가 곰보다도 웅당 성분이 많다고 소문이 나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 2년 전에 이제 경상대 연구팀이 뉴트리아 담즙에 웅담의 주 성분인 우르소 데옥시 콜산이 다량 함유됐다는 연구 결과를 밝혀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연구팀에 따르면 뉴트리아 담즙의 44%나 이 물질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아메리카 흑곰과 불곰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어서 뉴트리아 포획 방법이 한때 인터넷에 떠돌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뭔가 갖고 있긴 있군요. 근데 하지만 이 웅담 성분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됐을 뿐 독성 임상 실험도 없었던 점과 또 기생충 감염 위험 등이 제기되면서 수그러들어 개체수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다면서요? 예, 지난해 겨울이 사실 워낙 추웠잖아요. 그래서 이 남미 태생인 뉴트리아가 이 추운 겨울에 번식을 잘 못했다는 분석도 있었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 살기 최근 낙동강 일대에 자리 잡으면서 뉴트리아를 잡아먹고 이렇게 천적으로 활약 중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기 반갑죠. 사기 뉴트리아인데 미분 잡아먹는 데 봤어요. 저 우리 털나는데 그 걸린데 그래서 잡아먹고 오늘도 보면 흰제법 뜯어먹고 있어요. 우리 집 물속 점령하고 있는 블루길 베스도 그렇고요. 또 황소개구리, 뉴트리아 정말 외래종들 수입할 때 이거 신중해야 될 텐데 이거 참 문제입니다. 네, 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생명을 가진 개체의 본능이라 원산지의 환경을 아무리 고려하더라도 일단 이렇게 들어와 봐야 그 부작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뉴트리아의 경우도 이 초식 동물이지만 국내에선 물고기까지 잡아먹는다는 안 먹을 게 없으니까 육식도 하는군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앞서 보신 삭과 같은 천적이나 수매 사업을 통해 서서히 개체 수를 이렇게 줄여 나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뭐 물건 싸는 포장 박스 같은데 저 박스 안에 강아지들이 22마리나 있었다고요? 예, 좀 사진만 봐도 참 안타까운데 이제 김해 주촌의 한 다리 아래에서 이 강아지들이 발견된 게 이제 지난달 18일이었습니다. 이 주민분이 출근해서 이 의문의 상자를 발견하고 다가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이 테이프가 붙여진 종이 상자 틈 사이로 이 강아지들이 보였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서 다가가 보니 모두 6개의 상자 안에 몰티즈 17마리와 푸들 5마리가 들어있었고요. 3마리는 도망갔다고 한 상태인데요. 얼마나 갇혀 있었던지 거의 탈진 상태로 거동할 힘조차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제가 갔을 때는 한 6박스에서 7박스 정도 있었고요. 상대 나이가 전부 다 애들이 좀 많았고요. 나이가 많아서 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에 와가지고 보호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한 마리는 자연사됐습니다. 보니까 인적이 드문 곳이고 그리고 버린 지가 꽤 시간이 흘렀던 것 같은데 한두 마리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많은 강아지 대체 어디서 옮겨놓은 걸까요? 네. 유기동물보호센터의 도움으로 네. 강아지들은 곧바로 구조가 되었고 사건은 경찰로 이관되었습니다. 네. 현장과 주변 도로에 이제 CCTV가 없어서 경찰은 이 지역의 범위를 이렇게 확대해서 네. 오가는 차량과 주변 CCTV를 모두 분석했다고 전체를 다 하는데요. 훑어봤군요. 네네. 네. 그 결과 수상한 자동차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차량의 소유주를 찾게 됐는데요. 차량 소유주는 사촌 동생의 부탁을 받고 강아지 옮기는 일을 도왔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아니 보니까 뭐 몰티즈고 푸들이고 이게 식육견 소위 말하는 식육견은 아니단 말이죠.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가능성이 높은데 도대체 왜 그랬답니까? 그 강아지를 버린 사람은 그 64세 여성 A 씨입니다. 네. 근데 원래 이 강아지들은 지난해 12월경까지 그 친어머니가 A 씨의 어머니가 네, 친어머니가 기르던 반려견이었는데요. 네. 어머니가 노안으로 돌아가신 후에 A 씨가 이 강아지들을 떠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A 씨가 생계 문제 때문에 결국 뭐 이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실제로 A 씨는 기초수급자로서 상당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 25마리에 대한 사료값을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안 되어서 결국 이런 선택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군데를 뭐 알아봤다고는 하는데 요 개들의 상태가 이제 나이가 많은 10살 이상 되는 개들이 많고 잘 이렇게 돌보지를 못하는 개들이다 보니까 맡기기가 힘들었다고 진술을 합니다. 그 동물 학대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피의자 어머니가 개들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키우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개를 이렇게 모아서 키우시는 분들 있죠. 예,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참 듣고 보니 버린 분 사정도 딱하긴 하네요. 이 뭐 요즘 그래도 아직 봄이 왔다 하지만 추운 날씨인데 종이 상자 안에서 맨날 며칠을 강아지들도 보통 고생이 아니었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뭐 혹한이나 혹사 같은 환경에 네. 동물들을 방치함으로써 이제 신체적 고통을 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상당히 강화됐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유기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의 경우에 A 씨는 그 종이 박스에 뭐 사료도 좀 넣어줬고 그리고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구멍도 만들어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발견되었을 당시에 강아지들의 건강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았고 또한 종이 박스를 테이프로 고정을 해서 몰래 버린 점에 비춰보면 이 A 씨의 행위는 단순 유기를 벗어난 어떤 학대에 이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뭐 최종적으로는 수사기관의 결과를 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결국은 이제 관심은 저 강아지들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부분일 텐데 어떻게 된답니까? 엊그제 A 씨가 유기견 보호센터로 찾아와서 강아지를 버렸던 A 씨가 유기견 보호센터로 찾아왔다 다시 그죠? 찾아와가지고 본인이 맡아 기르겠다, 강아지를 다시 찾아가겠다 하면서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이 어려운 형편에 이제 20마리나 넘는 이 강아지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을지 힘들지는 않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본인도 지금 뭐 거의 생활보호 대상자인 상황인데 22마리 강아지 어떻게 먹여서 키울지 걱정입니다. 아마 저기 동물보호단체나 우리 기초단체에서도 계속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밥상머리 토크였습니다.
네, 30분 후 계속되는 KNN 뉴스아이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노총의 저지 집회에 이어 노조도 촛불 시위를 시작했고 내일은 청와대 앞 시위까지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소식 경남본부 김동환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신학기에 외출이 많아지는 계절이죠. 봄철 어린이 보행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KNN 뉴스아이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저녁 7시 새로운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